네, 수고 보러 보는 짧은 점심시황입니다. 5월 29일이고요. 이제 5월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는 6월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최근에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네, 지난번에 마켓 인사이트에도 올려드렸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면, 시장에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그러면은 연준 의원들이 매파적인 경고를 발생합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 어제도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니까 오늘 시장이 안 좋죠. 음, 역시나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큰 이슈는 아닙니다만 좀 불확실성, 그죠? 예, 원래 이제 그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좀 완화되는 것 같았는데 어제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병사가 그쵸? 라파지구죠.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하고 예, 이집트가 딱 붙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뭐 돌발 사고가 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요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스닥이요. 네, 이게 17,000을 넘었습니다. 역시 엔비디아, 갓비디아, 네, 뭐 실적은 뭐 나무랄 거 없습니다만 그렇지만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는 옛날하고의 의미가 달라버립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따라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도 이제 거의 그 수준에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역시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엔비디아, 와, 그죠? 요 때만 해도, 좀 뜨뜻미지근하다. 왜 실적에 비해서. 그리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실적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액면분할까지 하잖아요. 10분의 1. 오, 완전히 뭐야? 예, 영끌까지 했는데, 즉, 영혼을 바쳤는데, 주가 부양을 하려고 영혼까지 바쳤는데, 이 정도는 좀 약하지 않나 했는데, 근데 예, 여기서 끝이 아니었네요. 그죠? 역시나 좀 더 일단은 추세를 탔기 때문에 좀 더 가기를 당연히 원하는 세력들이 있죠.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제 또 급등 사유가 테슬라가 인공지능 X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역시 빅테크는 엔비디아야 막 사람들이 그러면서 또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그쵸? 예, 뭐든지 인공지능은 다 엔비디아를 갖다 붙입니다. 빅테크는 당연히 엔비디아 아니냐. 근데 왜 다른 쪽을 생각을 안 할까요? 그쵸?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니죠. 물론 엔비디아가 먼저 떠오르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는 그쵸? 엔비디아보다는 다른 쪽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엔비디아가 이제 전체 시장에 끼친 영향이 너무 커져서 그런 것도 있고 엔비디아가 1분기까지는 전년 대비해서 뭐 100% 200% 성장한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런 게 나왔지만 2분기부터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그렇게 급등 물론 실적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렇지만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강한 상승은 아닐 거다. 왜냐하면 작년 2분기부터 실적이 크게 올라왔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가 좀 더 가기를 바라는 물론 기존 세력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나 애플하고 엔비디아 시총이 거의 뭐 이제는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그죠? 애플이 2조 9천억 9,133억 US 달러,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2조 8,018억 US 달러. 거의 뭐 1,100억 달러까지 쫓아왔어. 이거 뭐 이제는 1% 2% 이제 시총 2, 3위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의 다 따라왔고요. 뭐, 네, 지금 엔비디아의 어쨌든 이제는 시총 자체가 그죠? 예, 물론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라는 게 일단 문제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최근에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켓 인사이트에 그죠?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엔비디아 오죽하면은 그죠? 그 세계 경제까지 위협하냐? 그 정도 수준까지 왔냐? 라는 거죠. 그죠? 한때 뭐 그래픽카드 솔직히 우리가 뭐 그래픽카드 만드는 회사가 이 정도 클지는 솔직히 예상했나요? 그죠? 그래픽카드 만들다가 그다음에 가상화폐 채굴기 이걸로 해서 좀 떴었고요. 그죠? 그때만 해도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뜰 줄 몰랐죠. 근데 작년부터 인공지능으로 해서 그죠? 엄청나게 상승하고 앞으로 또 전망은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동안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이게 너무 엔비디아가 독주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큰 시장을 혼자 먹느냐? 그렇죠? 역시 대항마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예, 지난번에 인텔 얘기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예, 이 엔비디아의 대항마를 노리는 세력들이 많이 있죠. 예, 한번 이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역시 뭡니까? 네,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가니까 나스닥이 막 또 올라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그러니까 연준 의원들이 또 매파적인 발언, 그냥 경고하는 거죠, 시장에다가. 너희들 이렇게 달리면 그죠?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자극해서 금리나 빨리 못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중 의미죠. 두 가지 의미. 그리고 향후에는 그렇죠? 아직은 엔비디아가 탁월하다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좋은 시장을 혼자 먹게 내버려둔다? 우리 자본시장이 절대 그렇게 두진 않죠. 그래서 이제는 이 대항마가 누가 될지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 지난번에 마케팅 사이트에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예, 어쨌든 간에 국채금리 올라갔습니다. 그죠? 이렇게 주가 올라가고 막 하면 그죠? 예,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이제 나스닥 시장이 같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결국에는 예, 국채금리를 또 끌어올리는 그렇죠? 예, 연준 의원들은 당연히 매파적 발언을 쏟아낼 것이고요. 뭐 이런 관계다. 예,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시장이 약간의 불확실성, 그렇죠? 예, 사실은 이란의 대통령이 사망함으로써, 그렇죠? 이거는 대외적인 문제보다는 이란 대내적인 문제다라고 말씀드렸고, 후계 구도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이란이 바깥으로 신경 쓰기 힘들어요, 그렇죠? 예, 뭐 이란이 뭐 흔히 말하는 악의 축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어쨌든 그들도 그들의 사정이 있을 테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조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는 듯 했는데, 일단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마스를 그냥 둘 수가 없고 국제사에서는 또 팔레스타인을 또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제일 마지노선이 뭡니까? 예, 가자지구 중에서도 라파지죠. 라파. 예, 제일 밑쪽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랑 국경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쨌든 팔레스타인에 사실은 여기에 하마스 대원들도 많이 섞여 있죠, 그죠? 예, 피난민들 속에 많이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마스를 끝까지 축출하기를 원하고요. 예, 이거는 좀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들까지 희생되는 이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우려를 이야기하고 있고, 네, 뭐 이스라엘의 입장에도 네, 충분히 저는 납득이 갑니다. 납득은 가지만 또 이제 인도주의 차원에서는 또 팔레스타인을 너무 또 내버려둘 수는 없죠. 이게 참 이 어려운 문제다. 이쪽 지역은 정말 답이 없다라고 말씀을 예전부터 드렸었고요. 근데 이게 라파라는 지역이 이집트랑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왜 이 사람들 안 받아주냐, 그죠? 예, 가뜩이나 이집트 경제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난민들이 유입되면 당연히 좋지가 못하고, 가뜩이나 이집트도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네. 어쨌든 간에 뭐, 받아주는 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받아준 건 좋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결국에는 하마스 대원이 또 커서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 일부는 뭐 하마스 현재 대원들도 넘어올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하마스 대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거에서 계속 이스라엘하고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게 참 어려운 점이다라고 다 그들의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웨스트학은 추구한 게 뭐예요? 정확히 알고 가자는 거예요. 정확히. 모르고 남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뭐 그런 게 아니라 정확히 알아야지 대응이 가능하다. 항상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라파지구에서, 지난밤에 교전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랑 국경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국경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은 오해인 것 같은데,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이집트 대원이 먼저 사격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당연히 공격하면 거기에 그냥 도망갑니까? 아니죠. 응사를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군 한 명이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고, 뭐 이집트 참전하는 거 아니야? 그죠? 이란이 조용해지니까 이집트. 근데 그럴 가능성이 사실 거의 없고요. 제가 이제 또 이것도 인사이트에서 예전에 올려드렸는데, 이거 좀 됐지만, 예, 이스라엘과 이란이 왜 싸울 수밖에 없나, 이제 그 예전의 내용이었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중동 전쟁의 역사를 다뤄드렸습니다. 제가 중동, 감히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어쨌든 세계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예, 이 역사에 대해서 이제 좀 요약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집트하고, 예, 중동 전쟁은 처음에는 거의 이집트랑, 그죠? 이스라엘의 싸움입니다. 그렇지만 번번이 이집트가 너무나, 예, 좀 많이 깨졌죠. 예, 물론 나중에 복수도 일부 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집트에서는 깨달았죠. 수십 년 동안 중동 전쟁을 겪으면서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좋을 게 없다. 그리고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한 역사가 더 커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집트랑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게 무려 40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40년 동안 평화협정을 지었는데 요것 때문에 그쵸? 예, 뭐 사망한 것은 좀 안타까운 사건이긴 합니다만 평화협정이 깨지기는 어렵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있죠? 인도주의적인 어떤 시각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을 말리기도 솔직히 쉽진 않아요. 왜? 먼저 당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한 이유를 원인을 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그냥 냅두자라는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이런 부분 우리니까 일단 알고 가자. 그래서 오늘 뭐 유가가 좀 뭐 80달러 다시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뭐 그래서 흥구생명 흥구석유죠. 좀 반짝했습니다만 이거 큰 사건은 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 전체 시장에 대한 이야기고요. 인도주의적인 차원 아닙니다. 우리는 투자자 입장이라는 거, 투자자의 시각이라는 거 항상 이제 그런 점을 좀 같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때는 제가 너무 냉정하지 않냐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한국의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죠? 보다 정확한 시각을 전달해 드리기 위함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럴 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그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죠 엔비디아가 각비디아가 너무 올라가서 그죠 이러니까 막 금리나 또 늦춰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 시장이 좀 누였죠. 니케이 그다음에 항생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대만도 반도체 이거 좋지만 또 안 좋아요. 그죠? 시장 전체는 이런 분위기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오늘 코스피는 더 안 좋아요. 그죠? 와, 1.39. 이거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역시 삼성전자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주봉을 보니까 좀 5월에 좀 올라온 듯하다가 오히려 지금 음봉이라는 거죠. 그죠? 2800까지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2800까지 올라가면 이게 좀 이거를 뚫기가 어려워요.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삼성전자 때문이죠. 물론 삼성전자가 못 가도 우리 종목은 너무 좋아요. 사실은 오늘도 너무 좋아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 뭐 자랑질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랬어요. 오늘도 시장 좋네 했는데 안 좋아요. 이거 왜 안 좋아요? 삼성전자 때문이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잘 가야지 2,800은 넘겠죠. 삼성전자는 꼭 코스피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삼성전자가 못 가면 다른 종목은 아무리 좋아도 못 갑니다. 워낙 시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쨌든 간 주봉상도 음봉이고요. 역시나 이번 주 PC 결과가 잘 나와야 좀 반등을 좀 세게 주겠죠. 만약에 PC 결과가 안 좋으면 네, 좀 그렇죠. 안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조정받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뭐 우리는 삼성전자가 주력도 아니고 삼성전자가 못 가도 우리는 너무나 좋지만 그렇죠. 뭐 오늘 뭐 두빌이 조금 그냥 아쉽지만 그동안 뭐 올라온 게 얼마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노텍이, BH 뭐 이런 종목들 너무 오늘도 좋습니다. 네, 역시 6월에는 애플의 개발자 회의 역시 기대가 있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요. 하여튼 뭐 같이 이렇게 하면 다 좋은데 이게 다 안 돼서 뭐 그러긴 합니다만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를 같이 일단은 같이 읽어보자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네, 일단은, 그쵸. 예,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올라가니, 그죠? 시장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엔비디아 때문이다. 그쵸?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더해. 그쵸? 뭐 다 죽으란 얘기인가?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나는 괜찮아. 그쵸? 나는 괜찮아. 시장 박살나도 나는 괜찮아. 그죠? 나 엔비디아 많이 가지고 있어, 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쵸? 예, 그들만의 리그라고 할 수 있고, 뭐 우리도 우리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종목 너무 잘 가. 근데 대부분 시장은 또 못 그러죠, 또. 그런 점도 우리가 감안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은 뭐 오늘 매도 그쵸?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제 뭐 큰 사건으로 이제 뭐 이게 뭐그 이어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집트의 어떤 교전이 있었다는 부분은 하나의 좀 불확실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어쨌든 간에 어쨌든 코스피 선물 오늘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엔비디아가 상승하니까 역시나 좋지 못하다. 그렇죠? 국채 금리를 자극한다. 라는 측면에서 그렇다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가 2% 물론 지금 조금 밑거래 2% 정도 그죠? 그래도 120선은 유지해주고 있는데 요 사이에 한 10분 정도 흘렀나요? 10분, 20분 흘렀는데, 지금 뭐 그래도 이제 요거보다 조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실은 지난밤에 그 어제 AMD에다가 AMD도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 가속기를 만들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인사이트 올려드렸었지만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엔비디아가 훨씬 더 좋긴 해요. 근데 문제는 너무 비싸다는 게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빅테크들은 돈이 많다 보니까 아주 그냥 엔비디아 주가를 올려주려고 작정을 한 거지, 그죠? 거기 막 비싸도 웃돈 던져서 실적을 막 끌어올려줘요. 미친 거지. 근데 다 그 의도는 있다라는 거죠. 인사이트를 보시면은, 마켓 인사이트, 엔비디아가 위험한 이유를 보시면 그 의도가 보여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이유. 그쵸? 자꾸 인공지능, 그죠? 엔비디아 실적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실적을, 물론 앞으로 꺾이겠습니다만, 의도적이란 거죠. 여러 가지로. 네. 그래야지 시장이 이제 그거 보고 쫓아오니까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은 조금은 물론 숫자가 틀린 건 아닌데 좀 허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의도적으로 끌어올린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너무나 이게 비싸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엔비디아 거를 사고 싶어도 못 사요. 그죠? 스타트업이라든지 또는 여러 있겠죠. 뭐 이거를 그래도 이제 나름 해보겠다고 하는. 이럴 때 무엇이 필요한가? 가성비가 있는 그런 이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저 엔비디아 어차피 삼성전자가 그 경쟁 업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다 하잖아요. 그죠? 다 합니다. 그죠? 메모리, 비메모리 다 합니다. 파운드리 다 해요. 어?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마하원이라고 인공지능 가속기 주로 추론 쪽이라고 했죠. 요쪽에 강점이 있는 요것도 개발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아니 진짜 HBM이 모자라면 그죠? SK 하이닉스가 다 못 된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다 못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갖다 쓸 수도 있지만 갖다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죠. 삼성전자는 잠재적인 대항마입니다. 경쟁자예요. 근데 거기에 목을 매는 거는 참 웃기는 거죠, 그죠? 물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이제 물량이 많으니까 갖다 써주면 좋긴 하겠지만 삼성전자도 나름 마하원하고 그죠? 엔비디아 인공지능 가속기 만들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 시장이 더 크죠. HBM보다 이 시장이 더 크죠. 추론 쪽이 일부라도 그 파일을 가져간다고 하면 어차피 커지는 시장에서 당연히 삼성전자는 이걸 노려야죠. 저는 당장의 주가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이 더 중요하다. 물론 HBM도 계속 개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필요하니까 AMD가 또 갖다 쓰잖아요. 아직 수요가 많지 않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당장의 주가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삼성전자 이 꼴이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아니 이게 진짜 엔비디아의 진짜 납품업자가 물론 거기 대형 고객사가 워낙 많이 컸으니까 뭐 그러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예, 장기적인 전략이 더 중요하다. 그죠? 예. 엔비디아의 HBM 납품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어차피 엔비디아가 좋게 쓸 일은 없어요. 예. 당연히 이게 잠재적인 경쟁자를 키워줄 리가 있습니까? 바보예요. 예. 어쨌든 삼성전자의 어떤 장기적인 전략이 참 중요하다. 예. 그래서 참 그 수뇌부가 그죠? 리더가 누구냐가 참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예, 최근에 좀 바뀌었죠. 예,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운하거나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삼성전자 올라가야 코스피도 올라가고 하니까 예, 물론 우리는 뭐 삼성전자가 주력이 아니고 뭐 예, 충분히 예, 최근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또는 LG노텍 5월에 참 너무나 감사하게 수익을 잘 얻었죠. 네. 그러고요. 역시 AMD를 이제 좀, 네, AMD랑 삼성전자, 그쵸?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TSMC랑 SK 하이닉스 이게 하나의 그 밸류체인이라고 하면 이제 향후에는 AMD랑 삼성전자 그리고 또 뒤에 이제 또 하나의 업체를 또 말씀드릴 텐데 이제 이걸로 봐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뭐 이건 뭐 국뽕이 좀 끼어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뭐 전체 세계 시장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왜? 엔비디아 너무 독주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아니 가뜩이나 비싼 걸 또 웃돈 주고 가져가면 그 신상업체들은 중소기업들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를 갖다 쓰지도 못해요. 갖다 쓰고 싶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만 올려주고 이거는 그들만의 지들끼리 올리는 거라니까요. 예, 지난번 인사이트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이유 여러 가지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예, 그리고 예, 어쩔 수 없어요.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진짜 예, 엔비디아가 바보가 아닌 이상 경쟁업체를 왜 밀어줍니까? 저 SK 하이닉스는 경쟁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품질의 문제도 뭐 그거의 문제를 떠나서 예, 잠재적인 경쟁자를 키워줄 리는 없다. 항상 삼성전자가 애매한 위치란 거 이제 앞으로는 예, 확실하게 자기 포지션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이제 정해야 됩니다. 그죠? 예, 예, 삼성전자의 수뇌부가 바뀌기도 했으니까 그런 전략 부분에 있어서 예, 잘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그 전략 파트너로서 가장 좋은 게 AMD죠. AMD도 뭔가 좀 뭔가 부족해요. 그죠? 그 AMD 리사수는 그 엔비디아 젠슨왕의 그 단고모죠. 5000 고모인데 네 어쨌든 간 그걸 떠나서 어쨌든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거 잘 해야죠. 어? 근데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이제 AMD가 엔비디아보다는 좀 부족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제 어려운 부분이 엔비디아의 어떤 그 네, 인공지능 생태계 쿠다죠, 쿠다. 쿠다를 단기간에 어떻게 이거를 예, 몰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 몰아내지는 않더라도 일정 부분 파일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AMD가 전략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가 더 필요하죠. 암이죠, 암. 네, 역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암홀딩스 이게 어제도 좀 올랐어요. 암홀딩스 요즘 뭐 온비디 아니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 AI 이제 그래서 그 스마트폰에도 탑재하고 PC에도 탑재하고 이제 그래서 암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은 우리가 참 여기에 또 누가 손정의 그죠? 이분이 또 끼어 있죠. 이분이 대주주시고요. 그 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여기서도 암홀딩스 또는 손정의 그죠? 이쪽도 엔비디아 이게 너무 크고 있는 게 보이죠, 그죠? 이분들도 야망이 있어요, 그죠? 이거 보고만 있겠습니까? 이게 뭔가를 하고 싶어 하죠. 근데 혼자는 솔직히 못해요, 한 번에 엔비디아를 어떻게 꺾을 수가 없어요, 그죠? 꺾는 게 아니라 그 일부라도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꺾는 건 솔직히 어렵고 일부라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파이널이 점점 커져가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그죠? 그 다음에 AMD, 그 다음에 암홀딩스, 음? 뭐 거기 뭐 그 손정희 의장님께서는 소프트뱅크도 끼워놓고 싶겠지만 어쨌든 네 이거 이 생태가 어쨌든 대항마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제는 움직여야죠. 이제 그렇게 가죠. 삼성전자도 노선을 확실히 정해야죠. 이제는 솔직히 당장의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좀 뭐 이렇게 국뽕입니다만 네, 국뽕입니다만 네이버 그렇죠? 역시 뭐 예, 이렇게 네이버
뭐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뭐 라인 뭐 사태뿐만 아니라 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소프트뱅크, 저 손정혜한테도 중요하고, 예, 네이버한테도 중요하고, 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삼성전자, 그리고 AMD, 그리고 암홀딩스. 앞으로, 예, 좀, 향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요. 예, 뭐, 오늘은 사실은 뭐, 네, 6월에 역시 개발자, 6월에 이렇게 개발자 회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아이폰, 그쵸? 애플 아이폰, 이제, 출시되겠죠. 예, 그리고 뭐, 그 중국에서 판매도 조금 할인해줘서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호재도 뜨고 해서, 역시 그, 애플향, 예, 이노텍도, BH도 오늘 좀 많이 급등해졌고, 그래서 오늘 시장 좋네! 막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내려가니까 안 좋네 뭐 이렇게 됐긴 했습니다. 어쨌든 뭐 최근에 좀 감사하게도 주가가 좀 잘 올라와졌어요. 근데 뭐 앞으로 더 이제 오늘 2차 목표가 25만 원 도달했고요. 그 3차 목표가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텍 어쨌든 간에 뭐 기관에서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네 2차 전지가 오늘도 뭐 테슬라가 그죠 좀 네, 역시 일론 머스크 그 입 때문에 항상 문제긴 한데, 어쨌든 간에 2차 전지가 전기차가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인공지능에 비해서 이제 많이 이제 좀, 이게 시장에 관심을 좀 덜 받고 있죠. 예, 그 캐즘, 보통 캐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또, 좀 덜커덕거릴 때가 있어요. 예, 그러더라도, 좋은 건 또 좋아요, 또 보면. 대주전자재료. 예전에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통 이제 2차 전지가 구성 요소가 양극재, 다들 아시죠?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근데 문제는 너무나도 좋아하니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음극재. 예, 당연히 양극재가 2차 전지에서 40% 이상의, 그러니까 제일 좀 가격도 비싸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먼저 많이 갔어요. 근데 또 업체들도 그만큼 많죠. 근데 음극재는 업체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대주, 전자, 재료. 최근에 또 흐름 좋죠. 물론 뭐 요거만 하는 건 아니지만 실리콘 응급제 이게 점점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고 그다음에 뭐 포스코 퓨처엠도 뭐 양극재 응급제 다 하고 있고요. 네, 그러고 그 양극재 응급제 그다음에 전해제 뭐 엔캠이라는 종목이 그 미국에 진출한다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뭐 500% 이상 급등했습니다. 네, 뭐 그랬고요. 그리고 또 분리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싶긴 한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PNT는 뭡니까? 역시 이게 2차 전지 부품 업체죠. 그죠? 여기 세팅하는. 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이제 CSI를 보통 많이 봤습니다. 그죠? 이게 그것도 좋았지만 PNT도 올해 그동안 사실은 PNT도 굉장히 좀 관심을 시장에서 많이 가졌던 종목이에요. 근데 작년에는 실적이 그렇게 좀 실적이 이렇게 매출이 올라오지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2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시 이게 주가도 이렇게 올라가는 좀 이렇게 상황이 됐고요. 오늘 뭐 20% 이상 계속 최근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또 급등하네요. 그죠? 2차 전지가 안 좋은 것 같지만 또 찾아보면 그죠? 그동안 우리가 관심을 안 가졌던 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2차 전지 하면 무조건 양극재 만 봤죠. 근데 양극재 업체들이 너무나 많고 경쟁도 치열하고 광물, 리튬 이런 거에 의해서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근데 다른 것도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사람들이 보는 쪽만 봐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당연히 저희 웨스탁은 답이 있는 쪽을 봐야겠죠. 네. 조만간 한번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PNT 오늘 아주 좋습니다. 네, 최근의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2차 전지 다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6월에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좀 봐야 된다. 슬슬 이제 좀 봐야 된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네, 다들 말씀하시고요. 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네, 감사합니다.